문이 잠긴 줄 알았는데요. 안에서 먼저 돌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마음을 바꾼 지은호였다고요. 지은호는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았다 놓았는데요. 그 손끝의 망설임이 말보다 정확했어요. 이지혁은 창고 책상에 엎드린 채 졸고 있었고 세수하다 말아 젖은 수건이 옆에 있었어요. 밤새 도면을 붙들고 있었던 건 분명했는데요. 은호는 조용히 종이컵에 물을 받아와 이지혁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지혁이 눈을 뜨더니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표정을 지었는데요. 또 쫓아내려는 거면 오늘만 시간을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지은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선배, 조건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고 내 이름도 걸어요. 대신 결과는 깔끔하게 내요. 이지혁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 한 문장이 은호의 마음이 이미 움직였다는 신호였거든요. 협업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고 둘은 곧장 첫 의뢰처로 향했어요. 의뢰인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작은 공유 오피스 겸 공방으로 바꾸려는 소상공인 연합이었는데요. 예산은 빡빡했고 기한은 촉박했어요. 이 타일은 버리고 벽체는 가볍게 열어요. 대신 동선은 바꾸지 말아요. 사람 흐름만 정리해도 체감이 달라질 거예요. 지은호가 말하자 이지혁이 곧장 노트를 펼쳐 계산을 시작했어요. 전기 라인은 내가 책임질게요. 안전규정이 까다로운데요. 이건 제가 직접 깔아야 마음이 놓여요. 서로의 말이 빠르게 이어졌고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 덜 삭막해졌어요. 같은 시간 이상철은 학원 강의실 뒤쪽 자리에 앉아 전기기능사 필기 요점집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눈가엔 피로가 짙었는데요. 그래도 입술은 다물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는 동안에도 이상철은 어제 다녀온 택배, 상하차, 야간 알바, 출근 시간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죠. 조금만 버티면 돼. 자격증 따면 현장 나갈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거기까지는 단단했는데요. 집에 돌아와 조응래의 노트를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응래가 적어둔 아르바이트 시간표 끝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김장수. 조응래는 첫날부터 김장수와 마주쳤어요.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요. 애들한테 손 벌리는 건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하네요 하고 말했는데요. 김장수가 특유의 허웃음으로 받아쳤죠. 어머니, 자존심은 밥이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하면 덜 고단하죠. 애들만 모르면 돼요. 조응래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그 말 쉽게 하지 마요. 애들이 알아야 할 때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할 거예요. 김장수는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오래 숨겨둔 말이 서로의 목구멍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둘 사이엔 오래전부터 풀지 않은 매듭이 있었고 그 매듭은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더 멀리 고성이까지 다 있었어요. 박성재는 그 시각 창고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요. 손에는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호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었죠. 은호 씨, 이거 일찍 가져다 놓으려 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연스러운 말투였는데요. 그 자연스러움이 더 낯설었어요. 이지혁은 눈치를 보였고 마음 한켠에서 묘한 열이 올라오는 걸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요즘 바쁘겠다. 성재 짧게 말을 건넸는데요. 박성재는 미소로만 답했어요. 그 미소가 오래 머물렀어요. 박성재는 고성이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은 집안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단단한 구조였는데요. 고성이가 딸 방영란을 재벌 3세와 엮으려 피트니스 센터까지 옮기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성재였죠. 엄마, 영라 인생이잖아요 하고 말하면 고성이는 단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제대로 깔아줘야지요. 길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걸으면 길이 아닌 거예요. 그 문장 속엔 오랜 야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성재는 그 불안을 아들의 자리에서 읽어냈어요. 이지화는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박영라가 호칭을 망설이던 순간에 마음이 상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영라 씨,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줄 알아요. 그냥 내 마음을 이름으로 부르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박영라가 잠깐 고개를 숙이고 오빠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요. 가까워진 만큼 조심스러워졌어요. 고성이의 그림자였죠. 박영란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확하고 단정하게를 엄격하게 배워왔는데요. 사랑 앞에서 그 말은 자주 흔들렸어요. 다시 의뢰처 지은호가 색 샘플을 고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선배, 이건 예쁜데요. 유지관리가 어려워요. 예산이 줄줄 셀 거예요. 이지혁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질감만 살리고 마감은 단계 낮춰요. 대신 간판과 동선으로 특색을 줍시다. 둘의 결정은 빨랐고 그 빠름이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정확하고 울퉁불퉁했던 대화가 조금씩 결을 맞춰갔어요. 왜 나를 초빙한다고 했어요? 은호가 묻자 이지혁은 생각보다 오래 고민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첫 케이스가 필요했어요. 근데요, 그냥 첫이면 안 되더라고요. 믿을 만한 첫이어야 해요. 그게 너였어요. 이 말이 칭찬인지 부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는데요. 은호는 속으로 짧게 웃었어요. 첫이면 뭐든 긴장되죠. 대신 실수는 내가 먼저 잡을게요. 위기는 예고 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강우가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던 그날처럼요. 이번엔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였는데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고 지강우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은호는 쿨하게 대답했어요. 돈 얘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정리하죠.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그 떨림을 이지혁이 봤어요. 이지혁은 별말 없이 자신의 노트에서 일정표를 찢어내더니 한 줄을 크게 적었어요. 현금 흐름 방어선 마련. 은호, 우리가 벌돈의 구조부터 바꿔요. 선금, 마일스톤, 잔금. 너 이름으로도 계약분을 분리해요. 빚은 빚이고 일은 일로. 현실적인 제안이었는데요. 그 현실성이 은호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어요. 삼각관계의 균형은 불안정했어요. 어느 날 밤 박성재가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버님 제사, 과일 더 필요하면 말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 안쪽에 얇은 서늘함이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못 봤지만 비슷한 서늘함을 다른 데서 감지했어요. 의뢰처 대표의 메일함에 CC로 들어온 성재의 이름이었죠. 계약서 검토에 필요한 사항 공유드립니다. 회사 본부장인 박성재가 의뢰인의 투자자 대표와 연결돼 있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더는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성재는 왜 여기까지 들어와 있지? 이 질문은 곧 큰 파도로 돌아왔어요. 투자자 측 검토 의견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협업팀 디자인 컨셉이 상업성 대비 과감합니다. 보수적 수정 권고.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의견은 명백했어요. 비용 대비 수익률을 올리려면 개성보다는 안정이었죠. 그 검토의 끝에 투자자 내부 조정 코멘트가 덧붙어 있었는데요. 결제 라인에 박성재 이름이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의도인지 우연인지 그 중간 어디쯤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공기 중에 예의와 예민함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성재, 투자자 쪽 코멘트 확인했는데요. 상업성 쪽 수정폭을 이 정도로 넓히면 이 프로젝트가 가진 매력이 사라져요. 박성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혁아, 매력도 매력인데요. 첫 프로젝트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은호 씨 시간이랑 너 예산을 생각하면 더더욱 논리는 완벽했는데요. 문제는 감정이었어요. 은호가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고요. 두 분 기준부터 맞춰요. 상업성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공간이 가진 이유, 그 핵심만은 지켜요. 손님이 들어오고 싶은 이유, 여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 그거요. 세 사람의 합의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나왔어요. 상업성 지표를 올리기 위한 레이아웃 수정과 브랜드의 첫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색과 질감 유지. 박성재는 제안서 마지막 장에 결제를 올리면서도 은근히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첫도 지킬 수 있지? 이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말은 차갑지 않았어요. 그래, 대신 현장 시공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날 밤 이상철은 책상 앞에 놓인 스탠드를 끄고도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낮에 조옥래와 김장수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거든요. 거기에 더해 우연히 본 오래된 봉투 하나. 조옥래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고개를 내민 봉투에는 낯선 병원 로고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이상철은 봉투를 열지 않았는데요. 열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꺼내지 못한 이름이 있었거든요.
고성이 그리고 한 사람 말로 한 번도 부르지 못한 그 사람 이상철은 손끝을 움켜쥐고 조용히 말했다고요. 내가 정리해야지. 내가 세대 간 가치 충돌은 작은 말에서 시작해 큰 금으로 번져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김다정이 말했어요. 자격증 공부도 좋지만 건강부터 챙기세요. 요새 얼굴이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상철은 괜히 목소리가 커졌어요. 건강, 내가 돈 벌어야 챙길 수 있는 거야. 이 말에 이수빈이 발끈했어요. 아빠, 돈만 돈이에요. 우리도 아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다고요. 이지환이 조용히 말렸지만 순간 불씨는 컸어요. 그때 조응래가 들어와 딱 잘랐어요. 말을 줄여. 각자 할 일 하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는데요. 이 침묵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어요. 고성이 쪽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방영나의 스케줄을 재조정하면서 고성이는 또렷하게 선을 그었어요. 영나, 이번 전시회는 재벌과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내 그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해요. 박영란은 얌전히 듣다가도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 제 가능성은 제 그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 말이 대꾸 같긴 했지만 박영란 특유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부드러움이 고성이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죠. 밤이 깊을수록 고성이의 휴대전화엔 어떤 병원 명의의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어요. 과거 기록 열람 요청 접수. 누군가의 과거를 확인하려는 작업이었고 그 과거엔 이상철의 이름이 스치고 있었어요. 1회차는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붙었어요. 작업 도중 전기 라인을 새로 매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숨은 구멍이 하나 더 발견됐는데요. 누군가가 기존 견적서에 애매한 항목을 끼워 넣어 비용을 부풀려 놓았더라고요. 이지혁은 곧장 계산서를 뒤집어 보았고 은호는 계약서 부속 합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여기에요. 외주 하청 라인에 현장 관리비가 2번 들어갔어요. 은호가 손가락으로 짚자 이지혁이 즉시 전화를 걸어 조정했습니다. 이 항목은 삭제하고 실비만 반영하세요. 아니면 계약 파기 검토합니다. 단호한 태도였는데요. 그 단호함이 둘을 한 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감각이었어요. 해결의 기세를 타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왔어요. 투자자 측에서 브랜드 론칭 행사 장소를 해당 공간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죠. 성공하면 홍보 효과가 컸고 실패하면 첫 프로젝트가 그대로 리스크가 되는 제안이었어요. 박성재는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지혁은 망설였어요. 성재, 너무 빨라. 박성재가 차분히 받아쳤어요. 빠른 게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첫인상은 한 번뿐이거든요. 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하자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를 제가 씁니다. 우리가 왜 이 공간을 선택했는지, 사람들에게 뭐가 달라지는지 그걸 제가 책임져요. 행사 준비는 빡빡했어요. 은호는 카피와 동선 설명을 밤새 다듬었고 이지혁은 안전검수 체크리스트를 한 줄씩 지웠어요. 박성재는 스폰서 라인을 당겨오며 외부 노출을 조심스럽게 키웠죠.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의 긴장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견제가 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그 와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행사 전날 새벽 창고 사무실 문 앞에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봉투 겉면에는 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라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진료기록 사본 몇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시작은 누군가의 끝에서 자랍니다. 누구의 글인지 누구를 향한 건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행사 당일 이상철은 약속 시간을 앞당겨 의뢰처에 들렀어요. 전기는 제대로 깔렸냐 하고 묻는 말투는 걱정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버지, 이건 제가 자신 있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병원 기록 열람 관련 안내 발신처를 보는 순간 이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흐려졌어요. 조응래가 숨겨둔 봉투, 김장수가 얼버무린 옛말, 그리고 지금 도착한 문자가 묶여 하나의 실로 이어졌거든요. 그 실의 끝에는 고성이가 서 있었어요. 고성이는 행사장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멀찍이 떨어진 카페에서 전화만 걸었죠. 성재, 오늘은 내가 앞에서. 박성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 속엔 오랜 훈련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방영란은 행사장에 조용히 들어왔다가 멀찌감치 지켜봤어요. 이지환이 먼저 발견하고 다가가 말했죠. 오빠가 옆에 있을게요.
방영나가 아주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행사 첫 인사는 이지혁이 맡았고 핵심 소개는 지은호가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작은 공간을 그냥 예쁘게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퇴근 후에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선은 사람을 따라가고 색은 심장을 건드리되 오래 머물 수 있게 낮췄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했어요. 마지막 순서로 박성재가 스폰서와 투자 흐름을 설명하면서 시장성 지표를 깔끔하게 제시했죠. 깔끔함은 때로 설득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게 매끄럽게 흘러갈 듯 했는데요.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날카로운 손이 올라왔어요. 첫 프로젝트에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 조정을 했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의 이유는 타협의 다른 말이 아닌가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이지혁이 먼저 답하려다 지은호가 한 걸음 나섰어요. 타협이요. 네, 타협 맞아요. 다만 우리는 타협의 순서를 바꿨거든요. 가치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맞췄어요. 그래서 타협은 했는데요. 양보는 안 했어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바로 그 조용함이 박수로 바뀌었어요. 박성재도 박수를 쳤는데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자랑과 경계가 반씩 섞여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사람들 물결이 빠져나간 빈 공간에서 잠깐 마주 섰어요.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을 때 이지혁이 말했어요. 오늘 내 말 좋았어. 은호는 어깨를 툭 털며 대답했죠. 선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첫인상 만들었으니까요. 다음은 일상이에요. 박성재가 천천히 끼어들었어요. 일상은 숫자도 챙겨야죠. 다음 계약 내가 한 건 더 묶어볼게요. 그 말은 팀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동시에 영향력의 장치이기도 했어요. 밤이 더 깊어질 무렵 각자의 집에서도 일이 움직였어요. 이상철은 조옥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서랍에 있던 봉투 그거. 조옥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할 때가 오면 내가 말한다 그랬지요. 이상철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다음날 병원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반대편에서 고성이도 같은 병원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채로요. 지강호는 여전히 잠수였어요. 그러나 빈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바꿨는데도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제가 알아볼 데가 있어요. 이수빈이 뛰어들었고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빈아, 이건 내가 정리해야 돼. 그런데 이지환이 말했어요. 누나, 가족 일이야. 혼자 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뒤 새벽 방영나가 지갑 속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어린 방영나 옆에 앉은 엄마 고성이는 단정하고 차가웠어요. 그 사진 아래에 붙어있는 병원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낯선 로고였는데요. 요 며칠 사이 자꾸 눈에 밟히던 그 로고였어요. 방영란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한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 내일 시간 돼요. 이지환이 즉시 대답했어요. 네, 어디로 갈까? 방영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줄래요? 같은 시간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에서 투자 마감표를 정리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본부장님, 내부에서 결제 라인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투자자 측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첫 프로젝트에 가족 관계자가 관여한 흔적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가족 그 두 글자가 박성재의 귀에서 오래 울렸어요. 그는 단호하게 반문했죠. 절차상 문제 없게 처리하세요. 근거 없는 말이면 정리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박성재는 자신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알았어요. 고성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그 그림자가 이제 일의 영역까지 번지는 느낌이었죠. 이튿날 아침 이상철은 병원 기록 열람 창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자료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이름을 불렀어요. 이상철 씨? 돌아보니 고성이였어요. 두 사람은 오래전과 다른 얼굴로 그러나 같은 이름으로 서로를 확인했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이상철이 먼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고성이가 짧게 웃었어요. 언제까지나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록은 남아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이 불렀어요.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로 향했지만 마음은 전혀 나란히 있지 않았어요. 열람 동의서 위에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놓였고 기록 폴더가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해줄지, 누구의 시작과 누구의 끝을 가리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과거가 현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이상철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역이 알아야 할까? 고성이도 속으로 반대 방향의 질문을 던졌어요. 성재는 모르게 해야 할까? 서로 다른 보호가 서로 다른 파국을 불러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의뢰처는 준공 승인 절차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안전 점검에서 작은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임시 배선의 일부가 규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누구도 대충 넘기지 않았고 이 지역이 즉시 수정했어요. 이런 건 적발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마음이 편해요. 은호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루틴으로 만들죠. 두 사람은 해결의 속도를 높이며 서로의 신뢰를 조용히 채워갔어요. 그 신뢰는 삼각관계의 긴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를 함께하는 자세를 뚜렷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 솔직해져요. 어느 날 은호가 물었어요. 선배, 질투예요. 이 지역은 조금 웃다가 대답했어요. 질투 같은 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근데요. 일 망치면 안 돼요. 둘은 웃었고 그 웃음 뒤에 잠깐 정적이 있었어요. 정적은 말보다 많은 걸 전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